이슈이스타 미국 시간 14일 순서 시작합니다. 요즘 오징어 게임이 정말 인기입니다. 이거 버지니아의 한인타운인 애난데일의 빵집, 정확히 말하자면 신라제가에서 달고나를 4.99달러, 그러니까 6,000원 좀 안 되게 팔고 있는데 이게 한국 언론에 보도되면서 더 화제가 됐습니다. 한국의 신라제가와는 아무 관계없는 이름만 신라제가인데요. 아무튼 이곳 주민들에게서 화제입니다. 틱톡 같은 데에는 오징어 게임을 소재로 수만 가지 영상들이 올라오고 달고나 만들기에 도전하는 미국민들도 늘고 있는데 한인으로서 으쓱해지지 않을 수 없는 소재입니다. 그런데 미국 헐리우드가 좌파 성향인 것은 잘 아시죠? 헐리우드뿐만 아니라 영화 관계자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필히 구독하는 몇 개가 있는데요. 버라이트, 인디와이어 같은 전문지가 그것입니다. 헐리우드 팬들은 TMZ나 이 채널로 연예계를 본다면 업계 관계자들은 전문지를 보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의 시네21이 진보좌파적인 매체인 것과 같이 미국의 영화 전문 잡지들은 모조리 좌파 매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며칠 전에 그중 하나인 인디와이어가 오징어 게임을 연출한 한국의 황동혁 감독을 인터뷰한 내용을 실었는데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싶은데 오징어 게임의 그 살육전을 보고 즐기는 변태, VVIP 고객의 캐릭터를 트럼프 대통령을 모티브로 했다는 망발을 했습니다. 좌파 매체들은 오 대박 하면서 그 인터뷰를 인용해서 온갖 곳에 그 내용을 도배했죠. 스퀴드 게임 감독이 트럼프를 비판했다. 스퀴드 게임은 결국 반트럼프 백인 중심 세계 질서를 거부하는 한국인들의 몸부림을 상징하는 문제적 작품이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난리 났습니다. 저도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황 감독이란 사람이 도대체 트럼프에 대해서 뭘 안다고 저런 말을 했을까 싶었습니다. 황 감독은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징어 게임의 VIP들 중 한 명과 닮았다고 생각한다. 마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가가 아니라 게임쇼를 운영하고 사람들에게 공포를 준 것과 같은 셈이라고 말했는데요. 화가 나는 대목입니다. 또 페이스북과 구글, 한국 네이버 같은 IT 대기업이 부상했고 이들 기업은 혁신적이지만 또한 부자가 됐다. 그리고 나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됐다고도 했는데요. 대통령이 페이스북과 구글과 얼마나 대립하는지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기자에게 할 수 있는 건지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었습니다. 자, 이렇듯이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미국과 실제 미국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언론이 받아쓰기 하는 미국 매체들이 99% 좌파라서 그리고 한국민들의 특유의 반미의식이 조합되면서 그릇된 미국관이 조성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예전에 한국에 살 때 그랬었던 적도 있었으니까요. 오징어 게임이나 기생충, BTS, 블랙핑크, K-팝과 한국 콘텐츠들이 미국에서 엄청난 화제와 성공을 거두면서 한국 문화가 미국을 점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고 자랑스러워하고 뿌듯해하는 듯한데요. 네, 자랑스럽고 어깨가 많이 으쓱해지긴 했죠. 어쨌든 우선 이런 콘텐츠들이 미국에서 소개된 시점을 보면 정확히 헐리우드에서 인종 다양성이 이슈로 터져나오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좌파 엘리트들이 헐리우드는 너무 백인 중심적이야 하면서 비판적 인종이론 가장 처음 도입하면서 흑인 배우 대접해야 해 하는 분위기가 조성됐죠. 일본 영화는 이미 90년대부터 헐리우드 관계자나 영화 좀 본다 하는 사람들에게 신성시됐고 최근 몇 년간은 한국 영화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BTS가 터졌죠. 그리고 넷플릭스가 나타납니다. 넷플릭스는 다국적 기업이죠. 모든 세계 콘텐츠의 블랙홀이라고 불립니다. 넷플릭스는 미국 우파에게 엄청난 욕을 먹는데요. 브리지턴이라는 드라마에서는 19세기 영국 여왕을 흑인 여자로 캐스팅하고 귀족사회에 흑인들이 넘쳐나는 말도 안 되는 설정이 엄청난 논란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넷플릭스가 제작하는 모든 드라마의 주 조연 중 일부는 무조건 동성애자입니다. 미국의 동성애자 비율은 5%도 안 되는데 요즘 드라마 보면 미국 인구 중 동성애자가 한 30%는 되는 것으로 묘사되는 것 같은데요. 좀 흥분해서 이야기가 좀 샜는데 미디어의 한국 콘텐츠 열풍은 미국의 좌파 중심의 문화적 사회적 현상,
그리고 비판적 인종이론의 영향, 그를 조정하는 대기업과 띠띠의 음모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가 저의 주장이고요. 아마 확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설문조사 결과 하나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미국민들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들의 국뽕과 같이 미국인들은 한국이 너무너무 좋아서 미치고 있을까? 절대 아니죠. 이번 주에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경제연구소라는 곳에서 조사한 발표 자료가 나왔는데요. 이에 따르면 미국민들의 한미동맹에 대한 기존 의식이 점차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게 감지됐습니다. 한미동맹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2022년에 22%에서 18%로 줄었고 일부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22%에서 27%로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국에 호의적이다라고 답한 응답자들은 65%로 작년에 66%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매우 호의적이라는 대답은 23%에서 15%로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여론조사는 늘 오차 범위도 있고 하니 참조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워싱턴 DC에서는 한국 대사관을 중심으로 요즘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그러니까 북한이랑 종전 선언하고 평화롭게 관계 개선해야 한다는 로비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 지금 박영선 전 의원이 머물면서 사실상 총대를 메고 로비를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소문이 도는데 만나는 사람한테마다 문재인 시계 돌리면서 한반도 평화, 한반도 평화 그러고 있죠. 그런데 미국민들은 이해 못하는 게 야, 우리 미군이 몇만이 한국에 주둔하면서 그 사이코 같은 김정은한테 너희 지켜주고 있는데 니네는 왜 자꾸 북한이랑 종전선언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거야? 이게 뭔 시츄에이션. 미국 사람들은 100이면 100 이해를 못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지금 한국 정부가 좌파 성향이고 북한이랑 친하다 설명하면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그게 말이 돼? 한국이 어떻게 수백만 주민 굶어 죽이고 핵미사일로 미국 본토 위협하는 북한이랑 친할 수 있어.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워싱턴 정계에서도 중국이랑 짝짝꿍하면서 정체성이 모호해진 한국, 거기에다가 삼성 하나 잘 키워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일본 옆 나라에 대해서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미국민들은 한국을 제2의 일본 정도로 인식하는데요. 한국인들은 민족주의가 너무 강하다는 단점이 있다는 것이 미국 학자들의 평가입니다. 일본이 미국을 넘어서려 했던 때가 딱 2번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진주만 공습 당시였고 1980년대 도쿄의 전체 땅값이 미국 전체 땅값보다 비싸다며 경제 호황에 취해 있던 때였죠. 2번 다 어떻게 됐습니까? 한 번은 원자폭탄 맞았고 또 한 번은 플라자 협의로 잃어버린 20년 맞았습니다. 한국이 자신감이 주체할 수 없이 높아질 때 미국으로부터 뒤통수 크게 맞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때가 슬프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복귀할 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걱정입니다. 대통령이 올해 초 백악관 떠나자마자 가장 먼저 비판 시작한 게 한국 정부였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고요. 이번 오징어 게임 감독이 저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어쨌든 접했을 우파 미국민들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너무 큰 거 아니야? 라고 심드렁하게 되뇌이는 표정이 상상이 되면서 오싹해지는 건 왜일까요? 단순한 기우이길 빌면서 오늘 이슈이시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변함없이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저보고 저희 TV를 보고 구라니 TV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던데요. 절대 저희 구라치는 TV 채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희 영상 그래도 사랑해 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빠이.